전진술을 할 때, 뭐, 이렇게 6mm 플레이트 썼다 해가지고, 이거 6mm니까 나 6mm 전진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개 들고 수술하고서 6mm 플레이트 이렇게 직각으로 박아놨다고 6mm가 전진된다고 착각하면 완전 초짜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의사들이 6mm 전진했어요 라고 말하면 환자는 6, 그러니까 나는 6mm 전진했어.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고개 들고 수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고서 나 6mm 전진했어 이러면 의사는 초짜라고요. 왜? 환자가 이러고 사냐고요. 수술하고 나서 정상적인 이렇게 고개를 숙인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나면요. 6mm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도 실제 수술돼서 전진된 건 요 노란색 화살표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의사나 환자는 6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기 때문에 나 6mm 앞으로 뺐어 라고 생각하고서 나 6mm 전진됐어 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느끼겠죠. 하지만 실제 CT를 찍어보면 실제는 노란 화살표만큼밖에 안 나왔다고요. 6mm는 빨간 화살표되고 빨간 화살표가 6mm고요. 노란색은 뭐 2mm나 되겠어요. 그런데 또 플레이트만 여기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만큼이. 이게 플레이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뼈는 이만큼 나와 있고 이거 보시면 그러면 이게 뼈 전진술이냐는 거예요. 플레이트 전진술이지. 근데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CT로는 이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떠 있는 데가. 그럼 여기 흉살 잔뜩 차거든요. 그러면 흉살 차면 이게 또 뭉쳐요. 그래서 또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뭐 여기 막 땡긴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수술 잘 됐고 내 뼈로 수술했으니까 흉살도 안 생겨.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전진술하면 이런 빈 공간이 없어서 흉살이 덜 생긴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수술하고서는 여기 빈 공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진술 6mm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실제로 전진된 건 노란 화살표예요. 2mm 됐나요? 근데 2mm 전진하려고 절골하고 플레이트 박아요? 2mm 전진할 거면 저 같으면 이 정도로 갈 거면 그냥 필러 맞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0mm 플레이트를 써서 10mm를 전진을 했다 하면 이렇게 돼야지 CT 찍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거 실제로 4mm밖에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쵸? 10mm 플레이트를 써서 직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지고 휘어진다고요. 플레이트가. 왜? 전진술 할 때는 이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나 이 밑에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근육이 앞으로 당겨지면요. 근육은 고무줄처럼 얘를 이쪽 방향으로 당겨요. 그러니까 전진이 안 되고 자꾸 후진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일로 휘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휘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설사 이렇게 박아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면 전진량이 축소가 되는 거죠. 왜? 여기서 계속 당기니까 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일로 오고 얘는 일로 갈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실제 전진량은 4mm 되는 거예요. 10mm 플리트를 썼으니까 10mm 나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2단 절골을 하죠. 12mm, 아까 뼈 두께가 12mm랬잖아요. 보통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 뼈 두께가 11.5에서 12.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재보면 대충 비슷해요. 한 10mm에서 12mm 전후 돼요. 그러면 10mm의 뼈가 이렇게 있는데 절골해서 앞으로 나가. 그럼 절반은 걸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6mm가 넘어가는 건 전진하지 말자. 전진술은 6mm까지만 하자. 그래야 안전하게 뼈가 붙는다. 이 얘기거든요. 이 두께 때문에. 두께가 12mm니까 반만 전진해야 반이 붙을 거 아니에요. 뼈끼리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지 반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mm 뼈 두께인데 10mm 전진을 하면 요 끝에만 살짝 닿아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게 엇갈린 부분 접촉 부위가 반은 있어야 안전하지 않을까? 이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두께가 11mm, 12mm니까 6mm 전진까지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고 6mm가 넘어가면 고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있던 수술 방법 중에 2단 절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2번 절골해서 2번 빼는 거예요. 그러면 6mm, 6mm
12mm였죠. 뼈 두께가. 그러면 한 번 잘라서 6mm 빼고 한 번 더 잘라서 6mm 빼면 12mm를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이분은 완전히 수술이 잘 된 케이스예요. 왜? 직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해놓으셨어요. 12mm가 넘어간다는 거는 뼈 두께를 2배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단 절골을 반반반반 붙여도 12mm까지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 진짜 드물어요. 이렇게 딱 90도로 딱딱딱딱 이렇게 계단된 경우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했으면 플레이트 박힌 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레이트 6개가 박혔고요. 나사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가 박혀 있어요. 나사가. 플레이트 6개에 나사 16개. 너무 많이 박히지 않았냐. 이러면 이게 뼈를 전진하겠다는 뇌뼈로 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금속을 사용하게 되는 게 오히려 안 좋지 않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했죠. 이렇게 뼈 사이가 비는 데가 생긴다. 왜냐하면 뼈는 곡선이잖아요. 사각형의 깍두기면 이런 깍두기면 톡톡 잘라가지고 전진을 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를 한번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를 또 잘라 그러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깍두기 같은 네모난 게 아니라 이렇게 활처럼 생긴 뼈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가다 보면 요런 빈 데가 생겨요. 요런 데가. 이 환자처럼 이렇게 활처럼 빈 곳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뼈가 조금 차서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이가 뼈로 생겨서 붙을 동안에 엄청난 흉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뭉치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환자 6mm 2번 썼는데 실제적으로 전진된 건 3.1m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환자분은 저기 10mm 전진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 환자 아까 잘 된 경우라고 했죠. 근데 10mm 2개를 썼으면 20mm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측정을 해보면 16mm가 나갔어요. 근데 그나마도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플레이트만 떠 있어요. 뼈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진된 건 11.2mm예요. 제가 본 가장 잘 된 경우. 근데 실제 모습은 어떠냐? 이렇게 돼 있어요. 체부 볼륨 완전히 사라지죠. 자, 12mm 2단 절골을 해서 했을 때 가장 맹점이 뭐냐면 이 체부 볼륨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인 경우에 체부 볼륨이 부족한 경우는 2단 절골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가 체부 볼륨이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 된 경우에요. 이 경우 되게 12mm 정도 돼서 그죠?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나 이렇게 수술할 거다. 플레이트가 이렇게 많이 박힐 거고 뼈는 이렇게 잘릴 거다. 이해하시고 수술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술했을 때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가 다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본인이 이해하고 하신다면 또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고 한다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거 없고 무조건 나는 12mm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들이 잘못할 수 있겠죠. 또 근육도 나는 손도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버리면 이게 전진술 고생해서 뭐 얻는 게 뭐가 있겠냐. 차라리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무턱인 게 오히려 귀여울 수도 있어요. 저렇게 되느니. 여기 보였던 이분처럼. 그러니까 뭐 뇌뼈로 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데 실제로는 플레이트만 나와 있는 경우가 진짜 많다. 이게 한 3, 4년 지나서 찍은 CT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몇 년 지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 선생님한테 12mm 전진한 거 보여줘라. 그러면 한 수 배우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죠. 괜히 이렇게 된 거 보여주면서 나 10mm 전진했다고 우기면 창피한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그 학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슬라이드를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표 때는 그걸 못 봤거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내용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 내용을 블로그에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선생님의 블로그에 발표 때 썼던 내용이에요. 자, 기도가 이렇게 좁았는데 수술하고 이렇게 넓어졌다. 이렇게 2단 절골해서 턱을 앞으로 빼서 12mm를 이렇게 뺐다. 뭐 본인이 주장하셨던 내용의 근거 자료가 어떻게 보면 블로그에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진짜 12mm 뺐네 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한번 이 내용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환자 얼굴이 어땠을지 궁금하고 플레이트가 어떻게 사용됐을지 궁금하고 정면 모습이 어땠을지 궁금하고 체부 볼륨이 어떻게 보일지가 궁금한데 일단 하나씩 보면 기도가 이렇게 좁았다가 넓어졌다. 진짜 넓어졌네? 이렇게 환자분들, 여러분들은 보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뮤잉이라고 들어봤죠? 혓바닥을 입천장에 올리면은 기도가 넓어져서 뭐 어쩐다 저쩐다 무턱이 어쩐다 저쩐다 그죠? 보세요. 여기는 입천장이 혓바닥 위가 이렇게 떠 있고요. 여기는 혓바닥이 입천장에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혓바닥만 붙이면요. 여기 넓어져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또 이 설골 위치가 이 뼈보다 요 수술하고 나서 올라갔죠. 그쵸? 근데 정확히 보면요. 이 설골이 올라간 것도 이 혓바닥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또 하나 또 이제 좀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숨을 들이마실 때냐 숨을 내쉴 때냐 찍힌 거냐에 따라서 또 이 기도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로 기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의 여기 12mm를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만 확대했는데요. 이 선생님이 측정한 노란색 그 화살표가 12mm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똑같이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뼈가 전진된 양을 봤어요. 플레이트 요거 빼고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실제 전진된 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12mm 화살표를 똑같이 일로 갖다 온 거예요. 그러면 몇 mm 전진된 거죠? 대충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보면 이게 12mm거든요. 이게 12mm. 그럼 실제로는 몇 mm 전진된 거죠? 다시 한번. 이 노란색은 이 선생님이 12mm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 길이를 똑같이 여기다 갖다 놓은 거고요. 턱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진이 됐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실제로 전진된 양이고요. 요 빨간색이 12mm예요. 그럼 실제로 몇 mm 전진된 거죠? 뭐 5mm, 6mm 되겠죠. 근데 학회에서 12mm라고 나는 발표했으니까 12mm다 라고 말하면 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 질문할 때 그랬잖아요. 12mm 전진한 거 보여주시면 제가 한 수 배우겠다고 형님 하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서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창피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12mm라고 해요. 실제로는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대략 5, 6mm 정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초록색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화살표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 위치에서 컴퓨터로 잴 때는 이 점 찍는 위치가 길이를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각형을 그렸어요. 또 90도로 꺾어야 되는데 뭐 제 맘대로 꺾었다고 할까봐 사각형을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선을 그어볼게요.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사기잖아요. 요만큼 왜 늘려?
이거 왜 늘리냐고. 요거 늘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12mm라고 믿는 사람들도, 의사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점을 찍으려면 여기다 찍었어야지. 노란색을 여기다 찍었어야지. 정확히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러면 이 화살표 넘어가는 양은 가짜죠. 이게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하얀색은 플레이트예요. 뼈는 여기 있어요. 그럼 더 정확히 재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요만큼 빼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런 의도들이 들어가서, 각도와 요런 의도들이 들어가서 본인이 12mm라고 원하는 데다 점을 찍고 12mm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었죠. 뭐 프린터 쓰시는데 뭐 쓰세요? 프린터 없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12mm 전진한다고 한 거 보여주세요. 근데 보여줬는데 이렇죠? 그 다음에 뭐 보형물 몇 개나 빼보셨어요? 여러 개 빼봤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개나 빼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미 답은 다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더 궁금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턱끝 전진수라고서 뭐 기도가 확장돼서 수면무호흡이 해결 안 됐네 이런 논문 보여드렸죠. 그때 하물며 이런 논문에서도 이런 트릭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무턱이었는데 턱끝 전진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졌다. 근데 이거 보면 누구나 좋아졌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귀 높이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고 고개를 들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 해드린 적 있죠. 이 귀 높이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럼 까만 눈이 여기 있고 얘는 귀 높이에서 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고개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래 놓고서는 턱이 좋아졌다 얘기할 수 있고 또 기도가 넓어졌다 그러는데 얘는 척추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척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턱을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여기는 이렇게 이빨이 앙 물었죠. 앞니가 더 앞에 있죠. 얘는 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어요. 이렇게 앞니끼리 만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윗니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아랫니가 안으로 있고 얘는 아랫니가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내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내밀고서 나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하물며 논문에서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논문을 쓰는 선생님이 원하는 거를 한다. 그래서 진짜 요새 무서운 세상이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못 된 얘기에 호도당할 수 있다. 의사들도 속는다. 이런 얘기 그때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냉철하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게 괜찮고 어떤 건 안 괜찮고 뭐 이런 게 다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조금 저런 게 불편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다름을 인정해주자 뭐 이런 생각은 있어요. 저런 것들을 뭐 장난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의도라고 말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또 이런 세계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